자, 이제 우리는 열과 에너지 파트에서 이제 연력학에 대한 걸 할 거예요. 자, 연력학 1법칙, 2법칙. 원래 연력학의 법칙이 1법칙, 2법칙, 3법칙, 0법칙. 원래 사실 0법칙도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아니야. 1법칙부터 먼저 나오고 2법칙이 나오고 3법칙이 나왔더니 0법칙을 마지막에 발견한 거야. 근데 이 0법칙 그러면 4법칙 해야 되잖아. 근데 4법칙이라고 하지 않고 0법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연력학의 법칙들 1, 2, 3법칙의 가장 바탕이 되는 내용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0법칙은 별거 없어.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두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열이 전달되면서 열적 평형에 도달하게 돼요. 그게 바로 0법칙이야. 열의 이동에 대한 거지. 열의 이동. 우리가 지금 열에 대한 걸 얘기한단 말이야. 자, 연력학 제1법칙을 이제 하는데, 자, 이 연력학 제1법칙을 우리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그래. 에너지 보존. 그래서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고 단지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그 형태가 전환이 된다. 전환이 된다. 하지만 총량은 같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연력학 제2법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어. 알지? 기본 개념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먼저 열에너지가 있거든. 열에너지. 자, 일단 자, 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얘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열은 그 입자의 운동을 결정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열이 많으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알죠? 열이 많으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그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걸 나타내는 척도가 운동 에너지가 되고 이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함수가 뭐냐? 바로 온도가 돼요. 그래서 열은 온도의 척도가 되기도 해요. 알지?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하고 그만큼 활발한 얘기는 이 입자는 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할 거야. 그래서 이제 바로 온도가 나오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열이란 것은 또 어떤 거냐? 이 열은 기본적으로 입자 운동하고 관련이 있는 거, 온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바로 물질의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열이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려면 이 얼음은 열을 흡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얼음을 구성하고 있는 물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떻게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인력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인력이 약해지면서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면서 상태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고체에서 액체로. 자, 액체 상태 물이 열을 흡수하게 되면은 또 액체 분자의 액체인 물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물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이 인력이 탁 끊어져서 기체로 수증기로 상태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이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인이 바로 열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열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열은요, 기본적으로 입자의 운동이니까 이 열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되고요. 이 운동에 의해서 부피, 어떤 변화가 생기겠죠. 길의 변화가 생기니까. 그래서 열은 바로 열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 에너지고, 그래서 얘는 바로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 나타나는 형태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했다. 그래서 그냥 열은 입자 운동, 운동 에너지, 온도 쭉 세트로 쭉 연결시켜. 그리고 이 열이 자 입자들이 운동을 하면서 가지는 열 에너지의 크기 있죠. 이거를
열량이라고 해요. 열량. 그래서 자, 열 에너지 크기가 열량이고, 그래서 얘는 열의 양이야. 우리가 보통 에너지 단위는 줄이란 단위를 쓴단 말이지. 줄. 오씨, 여기까지 딱 하면 되겠네. 자, 열의 양의 단위는 칼로리란 단위를 쓴다. 그리고 그래서 열과 에너지는 똑같은 거야. 열과 에너지는 똑같은 거야. 왜냐하면 그 열 에너지 크기를 우리가 열량이라고 얘기하니까. 그치?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자, 이 열은 자, 입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척도, 즉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치? 근데 입자들이 갖는 운동 에너지거든. 우리가 겉으로 들어 보이는 어떤 물체가 운동할 때 갖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야. 알지? 근데 자, 열에 의해서 열 운동을 하는 입자들이 갖는 운동 에너지의 공식은 약간 달라. 2분의 4 kT라고 그래, 이거. 자, 이거 유도하려면은 물투와 화투 개념이 같이 섞여야 돼. 자, 화투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어차피 물투랑 화투가 같이 섞여. 그래서 이거를 이 공식 유도하는 게 화투에서 유도하는 방법과 물투에서 유도하는 방법이 약간은 차이가 나. 조금 차이가 나. 그래서 일단은 그냥 2분의 3 kT라는 이 숫자 자체를 기억하세요. 이 공식 자체를 기억해. 2분의 3 kt.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몰 k 하게 되면은 얘는 상수야. 그래서 얘는 플랑크라는 과학자가 얘기했다. 그래서 플랑크 상수고. 자, t는 무슨 온도다? 절대 온도. 자, 그래서 지금부터 온도를 조금 좀 정리 좀 할게. 온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다시 온도로 놓고 보면은, 온도는 있잖아. 두 가지 척도야.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의 크기, 열량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열이 많은 거야. 열 에너지가 많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의 온도는 입자들이 이 온도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운동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척도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온도라고 해서 하는데, 자, 섭씨 온도라는 것이 있어. 자, 섭씨 온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온도가 섭씨 온도지. 물에 녹는 점을 0도씨로 놓을게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열은 상태 변화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은 바로 상태 변화이라는 온도거든. 그러니까 그 온도에 해당하는 열 에너지가 있어야 물질들은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자, 물에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를 100도씨로 놓을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요 사이를 100등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한 등분의 크기가 1도씨가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섭씨 온도고요. 물론 화씨 온도도 있어. 화씨. 그래서 화씨는 자, 파란색 표시할게. 자, 얘를 32도 F로 놓을 거야. 녹는 점을. 그리고 끓는 점을 212도 F로 놓을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를 몇 등분 하냐면 180등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간격을 섭씨는 100등분하고 화씨는 180등분해. 그러면 1도 C하고 1도 F는 크기가 같나? 아니야. 1도 F가 크기가 더 작아. 알겠지? 그래서 화씨는 조금 더 섭씨보다 정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우리 이제 보통은 이제 섭씨 온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자, 두 번째. 절대 온도. 그래서 단위는 켈빈. 그래서 켈빈 또는 켈빈 온도. 그리고 이 절대 온도가 과학에서 온도의 기본 단위야. 우리가 온도로 표현하면은 과학에서는 무조건 절대 온도야. 그래서 그 이제 통합과학이 약간 이제 그 너희 아래 이제 1년 후배들, 올해 입학한 애들하고 너희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일단은 제일 처음에 우주부터 들어갔잖아, 빅뱅.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것도 들어가요. 단위에 대한 거. 즉,
측정에 대한 거. 막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기본적으로. 그래서 절대온도. 그럼 절대온도는 뭐냐? 온도를 낮출 거야.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는 봤더니 마이너스 273.15도씨래요. 0.15도씨인데, 자, 우리는 그냥 여기서 편하게 그냥 마이너스 200.15 날리고 마이너스 273도씨로 놓을 거야.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낮은 온도에는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 온도가 무슨 온도냐? 바로 있잖아. 우리 뒤에 이제 배우겠지만 이상적인 기체의 부피가 0이 되는 온도입니다. 맞죠? 0이 되는 온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일법칙 오늘 할 거야. 이거 아마 이따가 이상기체에 대한 거 하면서 좀 식을 좀 유도할 거야. 자, 그리고 이 온도가요,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되는 온도예요. 그러면 기체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움직여, 안 움직여? 그렇지, 안 움직여요. 그래서 기체가 정지한대.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기체가 정지한다. 우리 연력학 제2법칙에서 뭘 배우냐면 엔트로피 배울 거야. 무질소도. 자, 무질세진다는 얘기는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무질소도가 커져. 엔트로피가 커져. 근데 멈췄어. 그 뭐야? 엔트로피가 뭐가 된다? 0이 되는 온도.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래.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이 온도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론상 가장 낮은 온도, 이 온도를 뭘로 하자? 0으로 놓자. 5K가 아니라 0도 K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 0도라고 얘기할 겁니다. 절대 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도씨를 0으로 시작하자는 거야. 마이너스로 시작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통합할 때, 그 빅뱅 할 때 배웠잖아. 우주 배경 복사할 때, 우주의 지금 평균, 자, 배경 복사되는 온도가 몇 도야? 3도 K라고 그랬지. 정확히 2.7K야. 켈빈 온도. 3도 K야. 요게 거의 가까워요. 그치? 그러니까 우주는 시간이 지나면 거의 절대 0도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모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동이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자, 어떤 천문학자들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주는 그래도 정지 상태에 멈춰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어떤 천문학자들은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됐지만은, 자, 우주에서는 계속 어떻게 돼? 이런 블랙홀이라는 거 어떤 이제 우리 보이지 않는 에너지, 그렇지, 암흑 에너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중력의 힘이 있대. 암흑 물질이 있어가지고 몰라. 그냥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암흑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게 점점 팽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얘는 다시 수축이 되면서 다시 뭉쳐진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빅뱅이 또 생길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이게 뭐 몇백억 년이 될 수도 있고 200억 년, 300억 년, 400억 년. 그러니까 몰라 이거. 그렇지? 몰라. 그냥 예측만 할 뿐이야. 어쨌든 간에 절대 용도라는 것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는 과학에서 온도의 기본 단위 절대 온도잖아. 근데 우리 실생활에서는 섭씨 온도 쓰잖아.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 가까워요. 쉬워요. 1도씨하고 1도 켈빈 온도의 크기가 똑같아. 알겠지? 크기가 똑같아. 그게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273도씨를 0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절대 온도, 켈빈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우주의 온도가 3도 켈빈이야. 그러면 우주의 섭씨 온도가 몇 도란 얘기지? 마이너스 270도씨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넷플릭스, 아니, 요즘 드라마 하나 있잖아. 별들에게 물어봐? 막 우주에서 막 나오고 막,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갤럭시 오브 가디언즈인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인가? 있잖아. 가오게. 원에서 그 있잖아. 윤스인가? 윤누. 우주 공간에서. 그치. 죽잖아. 그 마이너스 207도시에서 떠다니는 거지. 바로 그런 것들. 아직 몰라, 우주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절대온도라는 게 바로 요거다. 절대온도. 그래서 섭씨 온도와 절대온도.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25도씨는 절대온도로 얼마가 돼? 273도 하면 298켈빈 온도가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온도를 서로 왔다 갔다 바꿀 수가 있어야 돼. 맞지? 그리고 켈빈 온도라 표현이 나왔을 때 당하지 말고, 섭씨에다가 273을 더했으니까 섭씨로 바꾸려면 273을 빼주자.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온도가 됩니다. 온도. 그래서, 그래, 이제 우리의 온도. 왜? 온도는 열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그치? 자, 그래서 절대 0도라면 2분의 1 mv 제곱이 되고요. 0도 K면요. 이 두 개가 같이 사용이 돼. 어차피 기체는 같이 사용이 된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도 0이 됩니다. 자, 그 V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체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0도 K가 아니란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니란 얘기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V가 0이 아니란 얘기지? 자, 이것이 뭘 뜻할까? 이거야. 기체는, 잘 들어. 기체는, 자, 왜냐면 이거는 지금 2분의 3 KT는 고체체 기체 중에서 기체에 대한 거야. 정확히 무슨 기체? 아이디얼 가스. 이상 기체에 대한 식이야. 이상 기체. 그래서 기체는 온도가 존재하면, 맞니?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치? 속도가 0이 아니니까 기체는 움직인단 말이야. 자, 이것이 바로 뭐야? 우리는 그 기체가 자신의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 열운동으로 뭐가 된다? 확산이 된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난 연력학 사랑해. 재밌어. 연력학만 거의 한 10년을 공부했어. 연력학을 대학 3학년 때 배웠지. 상사, 석사, 박사, 10년 가까이. 아니, 왜냐면 여기 있잖아. 석사 가려면 또 시험 보잖아. 전공시험. 또 박사 지원하면 또 전공시험을 본단 말이야. 아니, 전공시험에 기본적으로 연력학이 다 들어가 있어. 연력학을 대학 3학년 때 배웠는데. 재밌어, 연력학. 난 그럼 대학 2학년 때 노트가 아직도 있다. 그 노트의 발행 연도가 90년이야. 1990년. 노트가 아직도 있고. 몇 년 됐냐, 지금? 45년? 45년 된 노트가 아직도 있어. 아직도 내가 막 필기한 거 있어. 막 그 프린터도 지금 이제, 그거 알아? 도트 프린터? 있어. 막 탁탁탁 찍어가지고 쫙 해서 막 그 옛날 타자기처럼 막 그 나오는 거 있어. 막 거울로 해가지고 막 하고. 자, 알았지? 자,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열에 대해서 했잖아. 자, 열의 이동 좀 보자. 자, 열은요, 당연히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열량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그렇죠? 그래서 열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열이 많은 곳, 열량이 큰 곳, 적은 곳.
근데 그 열량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열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Q라고 표현해. 그럼 혹시 그거 기억나? Q는 CN 델타 T? 그래. 그래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동하는 열량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이 열량을 흡수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죠. 이 열을 방출하면, 열량을 방출하면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이거 같은 이제 우리 뒤에 또 화원, 사단원에 마지막에 또 나오긴 해.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열은 바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열량이 많은 곳, 다시 말해서 온도가. 그래서 열의 이동은 항상 기억해야 된다. 접촉했을 때, 접촉. 자, 접촉했을 때 열의 이동은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열이 못 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비가역이라고 해요. 비가역. 그래서 비가역은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에서 이제 가역, 비가역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서는 정반응이 일어나고 역반응 같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 되지만 수증기가 다시 물 되지. 그럼 이게 가역이야, 가역. 되돌아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열은 되돌아가지 못해.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알겠니? 그래서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한대요.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죠? 그러면 이때 온도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평형 온도라고 얘기하고, 자, 이 평형 온도에 도달했으면 우리는 이것을 열 평형 상태라고 그래. 자, 이것이 바로 연력학 영법칙이야. 이건 열에 대한 거니까 열의 기본적인 이동이거든. 열의 기본적인 이동이기 때문에, 자,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 못해요. 비가역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하고, 그래서 평형 온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평형 온도에 도달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열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제 제곱칙이고, 자, 접촉이라고 했으니까는 열의 전달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 전도와 대류가 있다. 뜨거운 물, 찬물 서로 섞이니까, 그치? 서로 섞이니까 열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직접 움직이는 거거든. 그럼 이거를 대류라고 그래. 영어로 컨벡션. 자, 근데 칸막이에다가 수조에 칸막이 놓고 한쪽에 뜨거운 물, 한쪽에 찬물을 넣으면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서로 섞이지 않잖아. 그러면 이 칸막이를 통해서 어떻게 돼? 뜨거운 물에서 찬물 쪽으로 열이 전달된단 말이야. 열만 이동하는 거야. 그럼 이 칸막이는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겠지. 매개체를 통해서 열만 이동하는 거야.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컨덕션. 전도. 알지? 전도라고 그래. 자, 그런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태양 빛이 오지. 따뜻하지. 그 빛은 에너지니까 뭐야? 오는 과정에서 이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 같이 동반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열이 전달되잖아. 근데 매개체 있어, 없어? 왜? 지구와 태양 사이는 진공인데. 그럼 결국 누가 와서 열을 전달한 거야? 빛이 전달한 거야. 빛에 의한 열 전달 방식이 뭐다? 복사, 라디에이션. 자, 이런 건 기본이야. 기본적인 용어들 꼭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고온의 물체와 저온의 물체가 서로 접촉했어요. 그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이 있을 겁니다. 자,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둘의 크기는요, 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과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아, 열평형 상태가 되는구나. 꼭 기억해.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열이 못 간다. 비가역이다, 비가역. 열의 이동 항상 고온에서 저온이야. 자, 비가역이야. 왜? 이것 때문에 100%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100% 열기관은 존재하지 않아. 자, 열기관 나오지. 야, 우리 이거 통합에서 배웠다. 그치? 열기관. 자, 얘는 열을 가지고서 일로 바꿔주는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그래요. 열기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열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물을 가열하죠. 그럼 이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그래서 이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가 바로 터빈을 돌려서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되면서 얘가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요 터빈이 들어가고, 자, 그리고 열을 가열해서 이렇게 가열하는 것을 이제 가열원이라고 그래. 가열원. 알지?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열원이 있고요. 자, 요곳에서 얘가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하면서 뭘 한다? 일을 한다. 자, 이때 요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 우리는 열기관이라고 한다. 알겠지? 열기관. 그랬을 때 요 가열원이 열기관 바깥쪽에 있으면은 외연기관. 알지? 그러니까 이 가열원이 열기관 바깥 곳에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제 뭐야? 증기기관. 그리고 최초 열기관이. 그래서 증기기관. 아, 아니야. 이 가열원이 열기관 안에 있는 거야. 열기관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린더가 있으면은 여기 피스톤이 있겠지. 자, 여기 실린더가 있으면 여기 이제 피스톤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연료를 분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점화 플러그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연료가 연소가 돼요. 연소가 되면서 열 압력이 발생하면서 자, 이 피스톤을 밀어버린다는 거지. 밀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이 소리야,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알지? 그래서 요게 어떻게 돼? 운동하는 열기관 안에 여기서 가열하잖아. 가열원이. 이거를 내연기관이라고 그래. 그래서 열기관 내부에 연료를 연소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 자동차나 이런 거, 가솔린, 디젤 엔진. 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내연기관이라고 한다.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치? 우리가 이제 통화에서 이미 한번 열기관에 대해서, 열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 그치? 그래서 이건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절대온도 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자, 열평형이라는 게 뭔지, 자, 영법칙, 열평형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절대 열이 못 가니까 열의 전달은 뭐다? 비가역이다. 비가역이다. 이제 리버서블이 안 된단 말이야. 기체가 한 일인데, 자, 일단 몇 가지 좀 정리 좀 하고 갈게. 압력, 우리가 이제 필요가 이제 프레셔. 자, 압력이라는 거는 면적에 작용하는 힘이야. 맞지? 그래서 압력 P는 면적분의 힘 F가 됩니다. 그래서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요. 면적의 단위가 메타 제곱이죠. 그래서 1뉴턴 퍼 메타 제곱이라면은,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PA, 파스칼이라고 해요, 파스칼. 알지? 파스칼. 그래서 이게 압력이 압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요 면적, 그래서 이 메타 제곱의 면적에 20뉴턴의 힘을 가했어. 그럼 압력 P는 20뉴턴 퍼 이 메타 제곱이니까 10뉴턴 퍼 메타 제곱. 자, 10파스칼이라고 불러요. 파스칼. 자, 이것이 이제 압력에 대한 거, 압력. 압력이라는 게 바로 요건데, 그러면 요 압력의 방향은 결국 뭐야? 힘의 방향이잖아. 그치? 그럼 요 힘 중에서 중력의 힘에 의한 압력이 있을 거야. 그치? 자, 요 A라는 면적에, 자, 요 H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요 안에 있는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요 면적을 누르는 힘 F는 무슨 힘?
mg의 중력 힘이야. 그치? 그러면 압력 P는 면적분의 힘 F가 되고 면적분의 mg가 됩니다. 맞니? 그쵸? 그러니까 이 면에 작용하는 물체가 누르는 압력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근데 이 물체에 보니까 H라는 물체의 높이가 있어. 그래서 이 분모 분자에 다 높이 H를 곱해줄 거야. 자,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H는 부피죠. 그치? 자, 얘는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dgh 또는 자, ρgh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밀도, 중력, 가속도, 높이 h가 바로 뭐야?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압력이야. 그렇지? 그렇다. 자, 다시 끄지 뭐. 그래서 난 물리가 재밌어. 이래서 재밌어. 왜냐면 물리는 뭔가 딱 떨어지잖아. 어씨, 화학은. 화학도 재밌어. 왜냐 하다 보면 화학 문제가 더 쉽거든. 문제 풀다 보면 화학 문제가 더 쉬워. 자, 기체 압력이에요. 기체 압력.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기체가 하는 일을 할 거 아니야. 자, 기체 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상기체라는 거를 이제 취급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기체가 이상기체일까? 자, 말 그대로 아이디얼이야. 리얼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 기체는 이상 기체가 아니라 리얼 기체, 실제 기체가 되는 거죠. 그럼 실제 기체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그 많은 변수들에 의해서 그 차이가 나는 거 다 고려해 줘야 돼. 그럼 우리가 다루는 물리 공식은 엄청나게 복잡하게 될 겁니다.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죠. 이상 기체는 기체 분자 운동론을 만족하는 기체가 이상기체야. 그렇지. 기체 분자 운동론을 만족하는 기체가 이상기체야. 그러면 기체 분자 운동론이 뭔데? 첫 번째, 기체는 있잖아. 모든 방향으로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여요? 자유로운 직선 운동한다는 거예요.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직선 운동한대. 직선 운동한대. 알지? 자, 이 직선 운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렇게 기체들이 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자, 질량을 가지고 실제 기체는 어떻게 될까요? 얘네 간에 인력이 생기겠지? 그럼 가다가 끌려가겠네? 더 가까이 가다 반발력 때문에 또 밀려가겠네? 그럼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근데 직선 운동에 그러면 기체끼리 가까이 있어도 둘 사이에는 힘이 있어 없어? 그래. 그래서 기체 간에는 힘, 즉 인력이나 반발력이 없답니다. 자, 기체에다가 압력을 가하거나 기체의 온도를 낮추게 되면요. 기체 간의 실제 기체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커져서 서로 가까이 가다가 이게 붙어! 더 어디 가죠? 우리가 눈에 볼 수가 있어. 흘러. 그건 뭐야? 에커가 되는 거야. 상태 변화가 되는 거야. 근데 기체 간의 힘이 없다는 얘기는 상태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이상 기체는 모든 온도, 모든 압력에서 얘는 무조건 뭐야? 기체로만 존재하는 거야. 말이지. 이런 거지. 그래서 녹는적 관련성 없다는 거야. 자, 어떤 기체들은 서로 부딪히겠지. 그 부딪히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튕겨질 거야. 그 직선 운동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크기는 0이에요. 그래서 이상 기체는 크기가 없다는 얘기야. 그 압력을 가해가지고서 쭉 최대한 압력 가했어. 그럼 기체들끼리 서로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실제 기체는 자신의 크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 자신의 크기만큼의 부피를 갖겠지. 근데 이상 기체는 없어. 그럼 누르면 부피가 0이 되는 거야. 언제? 절대 용도에서. 그래서 절대 용도에서. 그래서 자신의 크기가 없다는 거죠. 자, 다음 네 번째. 자, 이 기체는 대신 어떻게 돼요? 벽면과 충돌합니다. 이렇게. 자, 충돌해요. 무슨 충돌? 완전 탄성 충돌. 알지? 자, 모든 충돌은요, 운동량은 보존이 돼요. 알지? 운동량은 보존이 돼요. 근데 완전 탄성 충돌은 뭐냐면, 내가 공을 이 높이에서 떨어뜨려. 자, 충돌하고 올라오겠지? 충돌하고 올라오겠지? 그치? 대신 요 위치에 오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야.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야. 바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자, 평균이라는 뜻이 나왔어. 이거 바가 평균이야. 그럼 얘는 한 개 분자당 에너지. 자, 2분의 3 kT입니다. 아까 우리 했었지. 기체 운동 에너지 할 때. 자, 이것이 바로 이상기체야. 이상기체. 우리는 지금 기체 압력을 다룰 때 이 기체 전제 조건이 바로 이상기체라는 전제 하에 다룰 거야. 알죠? 그럼 기체는 압력을 가져요. 자, 어떻게 압력을 가질 거야?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 이 용계 벽면과 충돌하면서 힘을 가해야 되죠. 압력은 면적의 작용 힘이거든. 그러니까 압력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는 어떻게 돼? 힘을 가져. 그럼 언제 가져야 돼? 충돌해야 돼. 충돌. 그래서 기체 압력은 기체 분자가 용기의 단면적과 뭘 해야 된다? 충돌하면서 가하는 힘이 기체 압력입니다. 자, 그래서 기체 압력은요, 무엇에 비례하냐면요, 충돌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을 많이 하면, 그치? 충돌을 많이 하면 압력이 커지는 거야. 그럼 충돌수는 같은 부피야. 자, 분자수가 10개가 있어. 10개가 충돌할 거야. 같은 부피를. 근데 20개가 있어. 그럼 충돌수가 어떻게 돼? 그래요. 그래서 분자수에 비례하는 거예요. 자, 같은 분자수야. 10개야. 자, 이 교실에서 움직이면서 충돌해. 근데 그 10명이 예를 들어서 뭐 잠실 농구장 갔어. 움직여. 충돌수는 줄어들어. 자, 부피하고는 반비례. 자, 2분의 3kT고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지. 자, 그럼 이 v 제곱을 우리는 기체의 무슨 속도? 확산 속도라고 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속도가 빠를수록 있지. 그렇죠? 그래서 확산 속도가 빠를수록, 자, 충돌수 큽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 압력은 무엇에 비례해요? 충돌하면서 갖는 운동량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럼 운동량 뭐야? 기체 한 개 질량 확산 속도 mv가 돼요. 자, 이것이 바로 기체 압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 압력을 얘기할 때, 자, 우리 기체가 하는 일이잖아. 그럼 기체의 부피가 막 변하거든. 그럼 그때 이제 기체 압력도 같이 변할 거라는 거야. 자, 이게 바로 기체 압력이야.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거 할 거야, 지금. 와우. 잘 정리해라. 그리고 이 내용은 화투에서 바로 배운다. 내년에. 그래서 화학하고 물리는 겹쳐.
이것도 해줄까? 요 2분의 3 KT 유도하는 거? 이것도 해줄까? 요거 2분의 MV 제곱해서 요거 유도하는 거 해줘? 자, 일단 요거 지울게.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나오는 여기에서는 전부 다 기체가 무슨 기체라고 가정할 거야? 이상 기체라고 가정할 거야. 자, 그렇다면 기체의 부피, 앞으로 부피를 이제 우리가 V로 놓을게, 볼륨. 자, 이 기체 부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요인이 뭐가 있냐면, 자, 기체 몰수, N, 온도, 절대 온도, 자, 기체 압력, P입니다. 그래서 기체 부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기체 몰수와 온도하고 압력이에요.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자 봐, 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기체 부피는 22.4L, 2몰은 2 곱하기 22.4L. 부피하고 기체 몰수 비례한단 말이야. 보일의 법칙에서 부피하고 압력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돼요. 샤를의 법칙에서 부피하고 절대 온도는 비례 관계예요. 자, 그래서 요 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요 식을 부피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T분의 PV가 되고요. 그래서 그치? 자, 그러면은 PV는, 자, PV는 아니다. 자, 식을 다시 해야지. P분의 NT잖아. 그러면은 PV는 NT가 되니까 비례상수 R을 붙일 거야. 그러면은 NRT가 되겠지. 그래서 이 PV인 NRT를 뭐라고 하냐? 이상기체 방정식 또는 기체의 상태 방정식이라고 해. 또는 이상기체에 대한 거니까 이상기체 방정식이라고 한다. 우리 화원하면서 이거 설명해줬지? 잠깐. 자, 이거를 다시 R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야. 자, NT분의 PV입니다. 잘 봐. 0도씨 1기압 1몰의 부피는 22.4L지. 그 숫자를 집어넣어. 1기압 22점, 자, 우리가 기압을 1 ATM이라고 해. ATM, Atmospheric Pressure. 자, 22.4L 1몰. 0도씨는 절대온도를 바꾸면 273K. 요거지?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R은 0.082 ATM 리터 퍼 몰 K라는 값이 나오고요. 요 R을 뭐라고 한다? 기체 상수라고 할 겁니다. 자, 이 P분 NRT라는 공식이 우리 연력학에서 사용이 될 거야. 왜냐면 기체가 움직이면서 기체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체가 움직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P분 NRT를 이용해서, 자,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건지, 온도가 어떻게 되고 압력이 어떻게 되고 그때 부피가 어떻게 변하고, 자, 이러한 관계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했을 때 등원, 부피를 일정하게 했을 때 등적, 뭐 이런 식으로, 자, 아니면 열을 차단했을 때 단열, 막 이런 식의 다양한 조건에서 이제 우리는 그 일의 양을 계산할 거란 말이야. 자, 이때 압력의 개념이 진짜 중요해요. 압력의 개념.
자, 됐니? 자, 압력은 면적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맞지? 그러면 자, 이걸 좀 확대 좀 시킬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요 실린더에 A 기체가 있고 B 기체가 있어. 자, 요 사이를 자, 피스톤을 고정시켰답니다. 고정 장치로. 자, 온도는 300K로 일정히 유지가 된대요. 알죠? 그리고 여기가 똑같이 뭐 5리터로 할게요. 자, 고정 장치를 풀었어. 자,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란 거지. 그래서 피스톤이 자, 이렇게 이동하면서 자, 정지했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A 기체가 있고 B 기체가 있는데 자, 여기가 6리터고요. 4리터가 됐습니다. 온도는 그대로 300K가 됐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있잖아. 피스톤이 멈췄다는 얘기는 이쪽으로 A가 미는 압력이 있을 거고요. 자, 이쪽 방향으로 B가 미는 압력이 있을 텐데 두 압력의 크기가 어떻게 돼? 그렇지. 그래서 A의 압력하고 B의 압력은 똑같단 말이야. 그럼 빨리 PV는 nRT 딱 써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조건 찾아서 지워. 온도 300K. 압력 똑같지? 그럼 부피하고 몰수는 무슨 관계? 그래요. 그 부피가 몇 대면? 그 몰수비도 몇 대면? A가 B보다 1.5배 더 많은 기체 분자수가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 우리 앞에서 이제 화원에서 뭘 했던 거 있잖아. 뭘 문제 이렇게 풀어도 돼. 그래서 이거 있잖아. 여기 연력하게 되면은 뭘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 아니, P는 nRT 놓고 그냥 비교해서 풀어버리면 되거든.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피스톤이 정지한다는 거는, 피스톤이 정지 상태라는 얘기는, 양쪽에서의 가해지는 압력이 어떻게 된다? 같다라는 거야. 어느 한쪽의 압력이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약 B가 더 크면 어떻게 돼요? B가 미는 쪽으로 움직이겠지? 이걸 기억하고 있으라고. 알지? 자, 이걸 기억하고 있어. 자, A 메타 제곱의 단면적을 가지는 실린더가 있어요. 알죠? 자, 여기에 기체가 있답니다. 자, 이 면에, 여기 피스톤이에요, 여기. 피스톤이야. 자, 이 피스톤에 압력을 가했어. 그러면 여기 기체가 있으니까 자,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밀려갈 겁니다. 맞니? 그래서 언제까지 밀려가요? 요 기체와 요 압력이 같을 때까지. 맞니? 그렇지? 밀려가겠지? 그래서 같아지면 어떻게 돼? 정지한단 말이야. 그러면 봐봐. 아까 자, 기체 압력은 충돌수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 부피분의 분자수. 자, 분자수 n으로 놓을게요. 곱하기 평균 속력. 그치? 자, 또 기체 압력은 질량 곱하기 평균 속력인데 이 평균 속력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왜? 봐봐. EK는 2분의 3, KT고 2분의 1, NV 제곱이야. 그러면
요 절대 온도에서 V가 변하잖아. 근데 온도가 일정한 상태면 V 안 변해요. 자, 요 안에 기체 분자수도 안 변해요. 자, 요 질량, 기체 분자 한 개 질량입니다. 얘도 안 변해요. 그 부피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부피가 줄어들었지? 그래서 기체 압력이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래서 언제까지? 얘랑 같을 때까지.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요만큼 L 메타가 변했답니다. 요 P는요, 외부에서 가해진 압력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는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니까 힘을 가한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이 기체가 어떻게 돼? 밀렸어. 그럼 기체가 운동한 거니? 기체가 운동을 당한 거니? 그러니까 기체가 일을 한 거니? 기체가 일을 당한 거니? 그치, 당한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기체에게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외부에서 이 기체한테 일을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W는 F, 여기서 L이잖아요. 맞니? 그치? FL이지? 그럼 요 F는 외부에서 가한 거란 말이야. 그쵸? 바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했지? 그래서 요 L만큼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돼요? 델타 L만큼 변했습니다. 맞니? 델타 L만큼 변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를 한번 바꿔보자는 거야. 알지? 바꿔보자는 거야.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맞니? 자, A분의 F가 뭐예요? 면적분의 힘. 그렇지! 이게 바로 뭐야? 얘가 P 외부 압력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 곱하기 델타 L. 단면적 곱하기 길이가 뭐야? 부피잖아, 부피.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델타 V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기체가 한 일, W는 자, P 외부 곱하기 델타 V가 된다. 맞니? 자, 이것이 기체의 한 일이야. 외부에서. 그러니까 일이 FS잖아. 자, 요 S를 L로 놓으면 FL이 되겠지. 그럼 이제 일한 양의 변화량은 자, 요 L, 델타 L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바꿔보잔 말이야. 왜? 요 실린더의 단면적이 있으니까 이 단면적을 분모 분자에 다 곱해봐봐. 자, 그럼 어떻게 돼? PV가 나와. 그래서 기체에서의 일은 PV야. PV. 알겠지? 기체에서의 일은 PV. 자, 이 경우에는 외부에서 기체에다가 일을 가했죠? 그러면은 기체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압축이에요, 압축. 압축. 압축일 때는 외부에서 기체한테 일을 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기체 일에 대해서 조금 정리 좀 할 거야. 이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 자, 이번에는 자, 이쪽으로 P인데 요 P가 외부의 힘이 감소했대요. 그러면 요때 요 기체 압력하고 같을 때는 요 피스톤이 안 움직이겠죠. 근데 외부의 힘이 줄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 큰 힘이, 큰 압력이 미는 쪽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야. 맞니? 그래서 델타 L만큼 움직였단 말이지. 여기는 A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누가 일을 한 거니? 이때는 기체의 부피가 늘어났잖아요. 팽창했죠. 봐봐. 내가
일을 해. 그 요게 경계면이야. 자, 내가 일을 하면 내가 힘을 가할 거 아니야. 힘을 가해서 미니까 나의 공간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대고 있는데 밖에서 나한테 미는 힘이 더 강해.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일을 한 거야? 밖이 나한테 일을 한 거야. 외부에서 나한테 일을 하니까 나는 일을 당한 거야. 그래서 일을 당하면 기체 부피는 줄어들어. 부피가 늘어나면 뭐야? 일을 한 거야. 그래서 기체 부피가 줄어들어 압축이 되면은 기체는 일을 당한 거야. 외부가 일을 한 거라면 기체 부피가 늘어났어. 팽창했어. 그럼 이때는 뭐야? 기체는 외부에게 뭘 했다? 외부로 일을 했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자, 이때 기체가 한 일은 P기체. 근데 결국 이것도 언제까지 부피가 팽창할 거야? 그치? 그래서 얘랑 같을 때까지예요. 그리고 델타 V가 되죠. 맞지?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다 여기는 다 P해도 상관없겠다. 그치? 그러니까 P 델타 V가 바로 뭐야? 기체가 한 일도 되고 기체가 당한 일도 돼. 자, 그러면 얘는 부피가 팽창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델타 V는 0보다 클 거예요. 자, 얘는 부피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델타 V는 0보다 작으니까 정확히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래서 플러스 PV는 P 델타 V, 이것이 플러스 값을 갖는다면 기체가 한 일. 자, P 델타 V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 기체가 외부한테 당한 일, 즉 외부가 한 일. 그래서 이 피스톤을 두고서 기체 부피가 증가하면 기체가 한 일이고요. 이 피스톤을 놓고서 기체 부피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요? 외부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알겠지? 이게 바로 기체 일이야. 잘 정리해. 그러니까 이게 PV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P분 NRT를 정리를 해준 거야.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우와. 건조해. 어우. P 델타 V가 알지? 일을 한 거야. P 델타 V가 1이야. W. 그래서 우리가 W는 PV 이렇게 놓고 P 델타 V. 물론 나중에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또 바뀔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델타 P 델타 V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는데 그냥 우리는 P 델타 V 일단 요 개념만 먼저 잡아놓고 하나씩 이제 파고 들 거야. 이제 세세하게 파고 들어갈 거야. 자꾸 봐봐.
봐봐. 그래서 기체가 하는 일 할 때 나왔잖아. 이런 실린더에다가 피스톤을 했을 때, 자, 기체 부피, 그치? 그래서 P 델타 V다. 결국 P 델타 V예요. 그러면 이제 델타 V가 0보다 크면 기체가 팽창할 때는 기체가 미는 거니까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한다. 그래서 W는 플러스 값이 돼. 근데 기체가 수축한다는 얘기는 외부가 기체를 밀어버리니까 자, 기체는 일을 받는다라고 그래. 일을 당한다, 일을 받는다. 즉, 누가 일을 한 거야? 외부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델타 V가 마이너스니까 W도 마이너스 되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일을 받는다. 즉, 그럼 외부가 기체한테 일을 했다. 그래서 PV, P 델타 V야. 그럼 이제 여기 그래프가 나오겠지. X축이 부피고 Y축이 P예요. 그러면 일정한 압력을 가해서 부피 변화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V1에서 V2에 이만큼 부피가 변했대요. 그러면 이 부피가 바로 뭐냐면은 이 면적이 바로 뭐야? W가 될 거예요. W가. 알지? W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압력이 변할 때 그 압력이 변하니까 압력하고 부피는 반비례 관계잖아. 자, 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요 관계. 그러면 V1에서 자, V1에서 자, 이렇게 V2가 됐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 면적이 바로 1이 되겠죠. 그런데 잘 봐. 압력이 변할 때인데 온도가 일정한 상태라면 그리고 이상기체라는 기본적인 가정하에서 뭐가 성립이 되냐? 봐봐. PV는 nRT니까 온도가 일정하죠? 이상기체죠? 자, 기체 몰수도 같다면요? PV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이 관계 성립되는 거야. P1, V1은 P2, V2가 되는 거야. 알지? P1, V1은 P2, V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특정 지점에서 압력이라든가 부피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알지? 자, 그 다음 이 경우는 뭘까요? 한 바퀴 돌죠. 그러니까 압력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되면서 계속 한 바퀴 계속 도는 거야. 이걸 우리가 순환이라고 해, 순환. 그러니까 사이클링이라고 해, 사이클링. 그래서 사이클링 과정에서의 일은 자, 요 순환됐을 때 요렇게 돌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요렇게 보면 요렇게 놓으면은 요 면적과 이 면적의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순환은요, 요 사이 면적의 넓이가 바로 얘가 W가 될 거예요. 요거 하나 좀 기억해요. 자, 순환된 일은 바로 요렇게 된다. 그치? 그리고, 자, 압력이 변할 때는, 자, 온도가 일정하고 몰수가 일정할 때는 P1, V1은 P2, V2야. 그럼 얘는 압력이 일정하잖아. 그러면 PV는 nRT 있잖아. 일단 무조건 압력이 일정할 거야. 압력이 일정할 때, 자, 부피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겁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자, 비례 관계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몰수 또는 절대 온도예요. 맞니? 그럼 같은 몰수라고 하면은 온도가 어떻게 돼? V2의 온도가 더 큰 거야. 맞니? 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지. 이제 요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연력학 법칙 할 때는 기본적으로 PV는 nRT를 딱 놓고 조건 가지고서 무엇과 무엇의 관계구나. 이거를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놔. 아니면 단순하게 이제 주어진 것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풀렸을 때 그거를 살짝 변형시키면은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 그래서 이왕 공부할 거면은 확실하게 이제 확실하게 자, 정리 좀 해놓읍시다. 알겠죠? 자, 바로 요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기체 상태 방정식 나오지? 나오잖아. 이미 했던 거야 이거.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 기체 내부 에너지만 요거 하나만 좀 정리 좀 할게. 자,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U라고 그래, U.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델타 U라고 얘기합니다. 알죠? 그러면 이 U는 네가 없는 거리에 아씨 왜 노래 제목 U라는 노래 제목이 생각나지? 너 모르지? U 노래 제목에 옛날 노래라서 그래. 이거 예전에 슈가맨에서 막 나왔는데. 자, 이상기체로 가정하기 때문에 얘는 자, 정확히 말하면은 역학적 에너지야. 자, 내부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알죠? 역학적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총합을 기체 내부 에너지라고 그래요. 물론 여기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 화학 에너지 또 이제 있는데, 근데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만 다룰 거야. 자, 역학적 에너지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 합입니다. 알지? 자, 그런데요. 우리는 무슨 기체로 가정한다고 그랬지? 그래, 이상기체야. 그러니까 아까 이상기체는 기체 분자 간에 인력이 있어, 없어? 반발력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저 인력이 작용하면 인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니? 위치의 변화가 생기고요. 반발력에 의해서 위치의 변화가 생길 겁니다. 알지? 근데 그러한 어떤 위치의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의 변화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0이라고 할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내부 에너지는 결국 뭐다? 운동 에너지가 되겠구나. 다시 말해서,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바가 안 붙었어. 원래 이게 이제 여기가 바가 붙어야 돼, 지금. 평균 운동 에너지. 왜냐면, 자, 우리가 2K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2분의 3 KT 하잖아. 그럼 이것은 뭐냐면 평균 운동 에너지. 평균. 자, 평균이 뜻하는 건 뭐다? 한 개당. 아니, 그렇잖아. 물론 시험 봤는데 100점 만점에 평균이 7점이야! 그러면은, 아, 이 반에서 한 명당 7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뜻은 한 개당 내 뜻이야. 한 개당. 한 개당이야, 한 개당. 그럼 내부 에너지는 전체 운동 에너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 운동 에너지, 한 개당 에너지에 뭘 곱하면 돼요? 전체 분자 수를 곱하면 돼요. 자,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KT라고 했죠? 여기에 전체 분자 수를 곱해주면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뭐야? 내부 에너지 U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평균자가 들어가요. 평균. 여기에 바가 들어가야 돼. 바가 들어가고 이것이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전체 운동, 아이씨, 바 빼야지. 아이씨, 자꾸. 바는 평균을 뜻이야, 평균. 그래, 표현 잘해야 돼. 자, 그래서 내가 이상기체를 얘기해 준 거 알겠지? 그 이유. 그래서 이게 바로 기체 내부 에너지예요. 내부 에너지.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기체 유도하는 거 아까 했죠? 자, 이상기체가 뭔지 아까 했지?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까지 해당하는 문제 풀어 오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법칙 가지고서 그 일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이제 쪼갤 거야. 쪼개가지고서, 야, 온도가 일정할 때는 어떻게 돼? 압력이 일정할 때는 어떻게 돼? 부피가 일정할 때는 어떻게 돼? 열이 차단이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네 단계일 거야. 온도 일정 등온, 압력 등압, 부피 일정 등적, 그리고 열 차단 단열. 그래서 요 네 개로 쪼개가지고서 각 단계에서 일, 열, 이런 것들, 내부 에너지, 일 관계들을 다 볼 거야. 이게 일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그래서 여기 그래프 모양도 다양하게 나오고, 그때 피분 NRT라는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 알겠지?